하지만 트럼프는 그걸 반대로 가겠다는 거야. 최악의 시나리오를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증시는 벌떡 일어설 수 있을 거야. 아버지, 금요일이었죠. 미국 증시가 강하게 반등을 주기는 했는데요. 지난주 목요일 기준으로 S&P 500 지수가 고가 대비 10% 이상 하락했기 때문에 이미 기술적 조정의 영역으로 진입을 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유독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관세 이외에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사실 미국 증시 하락은 관세 영향이 그냥 100%라고 봐도 돼. 그런데 조금 더 세분하자면 한 70% 정도가 관세 때문이고 30% 정도는 재정 건전화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어. 하지만 사실 재정 건전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요 관세 문제만 없다면 미 증시는 하락하진 않아. 그러니까 그냥 100% 관세 때문이라고 봐도 되겠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아, 그래? 네.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은 경기 흐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 경기 침체가 빠지게 되면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한꺼번에 집중을 해야만 빠른 탈출이 가능한데 유로존은 통합된 정부가 없지. 그래서 재정정책이 어려우니까 일단 한번 침체에 빠지면 어때? 탈출이 좀 어렵죠. 그렇지. 그래서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경기 침체에 아주 민감하게 대응을 하는 편이기도 하죠. 그렇지. 그럼 이제 미국으로 가볼까? 바이든 행정부 시기에 미국 경기가 어땠어? 호황이었다고 볼 정도로 좀 좋지 않았나요? 좋았지. 오죽하면 미국 예외주의라는 말이 나왔잖아? 맞아요. 이유는 엄청난 규모의 재정 지출, 이게 있었기 때문이었죠. 2023년 초까지만 해도 JP모건을 비롯한 대다수의 기관들이 미국 경제 성장률을 0%대로 전망을 하거나 혹은 침체에 빠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지만 거의 다 다 빗나갔었죠. 2024년에도 대부분 침체를 전망했었지만 이런저런 재정 지출이 더해지면서 주가는 두 해 내내 엄청나게 올랐어요. 저희 영상에서도 2년간 아주 대표적으로 많이 다뤘던 내용이니까 구독자분들이라면 모르시는 분이 없겠죠. 하지만 트럼프는 그걸 반대로 가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중기적인 재정 건전성의 확보가 미국의 미래에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이야. 근데 그게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가요? 아니, 지극히 맞지. 관세 부과라는 달러에 대한 이 자해 행위만 없다면 트럼프 정책 중에서 옳은 것도 꽤나 많은 편이거든. 특히 그 중에서도 재정 건전화는 매우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어. 너무 방만한 재정이 지속되다 보면 아무리 달러가 기축통화라고 할지라도 이자 비용이 만약에 국세 수입을 넘길 수도 있잖아. 뭐 지금도 거의 절반인데. 그런 일이 생기면 달러 세상도 결국 끝장나는 거라고. 그래서 트럼프는 자신의 임기 중에 재정을 축소해서 건전화를 이루겠다. 뭐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야. 이 재정과 통화 정책에 대한 가까운 과거를 한번 살펴보면 지난 2020년과 2021년에 코비드로 인한 재정 통화 정책 공조가 있었고요. 주가는 강하게 상승을 기록을 했었죠. 2022년에는 재정을 정상화하고 통화 정책도 긴축으로 전환되면서 주가는 당연히 조정을 보였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2023년부터 24년까지는 재정 정책이 지속됐고 통화 정책도 정상화 과정 속에서 주가는 과감하게 상승했고요. 그러니까 이 재정과 통화 정책이 집중되는 시기에는 어지간하면 주가가 오른다는 거잖아요. 예외 없이, 거의 예외 없이 그렇다고 봐야지.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2025년은 어쨌든 재정 정책 하나는 축소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럼 이제 남아있는 게 뭐야? 믿거니 할 수 있는 게 통화 정책 하나뿐인데 지금까지 완화 기조를 이어간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연준의 공통된 의견이었어. 아빠도 계속해서 방송을 통해서 올해 두 차례 이상 금리 인하를 전망했었잖아. 그래서 미국 증시는 지난 2년 동안 강하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더 오를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었던 거야. 하지만 그 자신감의 찬물을 확 견진 게 뭐야? 트럼프의 그래. 관세 정책이죠. 음. 관세로 인한 이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연준이 행동을 중단하고 조금 더 지켜보자, 이렇게 입장을 바꿨잖아요. 바로 그거야. 그게 핵심이야. 만약에 통화 정책이 여기서 멈추게 된다면 재정 정책은 어쨌든 하나 엔진은 꺼진 거야. 이 상태에서 통화 정책이다라고 하는 또 다른 엔진이 여기서 꺼져 버린다면 혹은 다시 긴축으로 간다면 올해는 오르는 날보다 조정을 받는 날이 더 많아질 수 있는 거야. 여쭤보나 마나 아버지 생각도 파월이랑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아요. 트럼프 생각을 도무지 알 수가 없으니까 관세 불확실성 때문에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기가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지. 결국 앞으로 주가 흐름에 키를 쥐고 있는 것은 파월의 생각이야. 4월 2일 날 관세 불확실성이 모두 노출되겠지? 그럼 그 이후에 파월의 생각이
정책이 어느 방향으로 결정될지 여부가 아주 중요하다는 말이 되겠지. 물론 일반적인 상승장에서도 10% 정도 수준의 조정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 지금까지 조정은 매우 일반적인 수준의 조정일 뿐이었지. 여기에서 더 조정을 보일 수 있을지 여부는 관세가 70% 영향을 발휘한다면 이 재정 건전화가 30%. 하지만 그 재정 건전화가 있더라도 파월의 생각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결국은 파월의 생각에 영향을 주는 관세 불확실성이 100%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봐도 되는 것이지. 근데 또 여기서 또 우리가 최악의 시나리오를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감세도 절단나고 파월도 시장을 돕지 않는다. 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아니 뭐 그러면 올해 한 해 농사는 흉작이라고 봐야 되겠지. 이게 살짝 좀 음모론적인 시각에서 본다면 이 매사에 연준의 도전적인 트럼프에게 좀 뻔때를 보여준다. 이런 심산으로 연준이 통화 정책에서 긴축으로 선회하는 시나리오도 한간에 많이 돌아다니고는 있어. 하지만 아빠의 기본적인 시나리오는 감세안이 조금 늦더라도 결국 통과될 가능성이 높고 파월은 통화 정책 완화를 유지한다라는 거지. 지난 CPI 발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요 끈적한 주거비를 제외한다면 이미 물가는 2% 목표치에 근접하는 수준까지 하락했다고 볼 수 있잖아. 그러니까 연준이 적극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물가 수준은 이미 되어 있단 말이지. 만약 여기에서 감세가 통과되고 관세 전쟁이 더 진전되지 않는 상황, 그러니까 대략 현재 노출된 수준에서 관세 전쟁이 모두 멈춘다면 아마도 3월 한 달만 푹 쉬고 나면 증시는 벌떡 일어설 수 있을 거야. 하지만 뭐라도 하나 삐끗한다면 뭐 이를테면 감세안이 늦어진다거나 혹은 트럼프의 관세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연준의 금리 인하가 중단된다면 그만큼의 상승 탄력을 까먹을 수 있다는 점도 좀 기억을 해두고 대비를 해야겠네요. 그렇지. 앞으로 어찌 될지 여부는 사실 나도 몰라. 파월의 생각에 영향을 주는 기대 인플레이션 동향, 그리고 감세 여부 등을 계속해서 판단하면서 전략을 자주 수정할 수밖에 없을 거야. 그럼 이제 이번 주로 넘어와서 이번 주에는 중요한 경제 지표가 하나 있네요. 그리고 중요한 이벤트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경제 지표부터 살펴보면 미국 경제 70%를 차지하고 있는 2월 소매 판매가 발표가 될 예정이에요. 지난 1월에 기록했던 전월 대비 마이너스 0.9%보다는 둔화폭이 다소 완화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어. 지난 2월 존슨 레드북 소매 판매 지수가 1월보다 소폭 개선됐기 때문이야. 다만 그 개선폭이 그다지 크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전망되는데 미국 가계 내구재 소비가 연말 사재기 이후로 쉬어가는 국면에 진입했고 또 관세 정책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고가의 내구재 이를테면 자동차, 뭐 건자재, 가구 등의 적극적 소비보다는 가성비 소비재 구매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이어서 이번 주 가장 중요한 이벤트라면 미국 현지 시각으로 3월 17일에서 21일에 열리는 엔비디아의 GTC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엔비디아는 우리네 반도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어왔기 때문에 더욱더 관심이 클 수밖에 없겠죠. 특히 우리 시각으로 19일 오후 2시에 예정된 젠슨왕의 키노트 세션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맞아. 작년에 엔비디아 GTC에서는 블랙웰 칩이 공개됐었잖아.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하반기 출시 예정인 블랙 앤 울트라 그리고 차세대 그래픽 카드 루빈에 대한 내용이 발표될 예정인데 최근 미국 관세나 경기 침체 우려로 AI 모멘텀이 심하게 좀 흔들리고 있었잖아. 근데 과거 젠슨항의 기조 연설 이후 AI 투자 모멘텀이 지속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젠슨항의 기조 연설이 반도체 그리고 AI 관련주들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봐. 그래서 더욱 이번 GTC에서 젠슨왕의 키노트 연설 및 차기 기술 개발 계획에 시장이 주목을 하고 있는 거겠죠. 그리고 또 이 다음 날인 20일은 양자의 날로 정해졌는데요. 그래서인지 지난 주말부터 양자 컴퓨팅 관련주들이 대거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양자 컴퓨터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는데요. 미국에서도 D-Wave가 주말장 하루에만 46.89% 폭등했고 또 리케티는 28.23%, 퀀텀 컴퓨팅은 29.15%, 아이온큐도 16.99% 폭등으로 마감을 했네요. 다음으로 중요도가 높은 이벤트라면 우리 시간으로 3월 20일 오전 3시에 예정된 FOMC 회의가 되겠죠. 현재 선물 시장에 반영된 정책 금리 동결 확률은 97% 이상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뭐 딱히 큰 이변이 없는 한 동결 결정으로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 관심사는 3월 FMC 결과는 아니고 이후 5월이나 혹은 6월 달에 FMC에서 연준의 금리 인하 결정과 관련된 힌트가 나올지 여부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중론인데 하지만 아빠 생각
생각은 특별한 코멘트가 없을 것 같아. 뭐 없다기보다는 못하지 않을까 싶어. 왜 못하죠? 현재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 이민, 재정정책, 규제 등에서 상당한 변화를 추진 중에 있잖아. 이러한 정책 변화의 순효과에 대해서 연구조차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야. 당장 중요한 것은 신정부 정책이 변화할 때마다 중요한 정보와 노이즈를 구분하는 데 집중하고 전망이 명확해질 때까지 조금 대응은 신중을 기할 것으로 보여. 하지만 단 하나 중요한 게 있어. QT의 중단 여부에 대한 코멘트는 요건 아주 중요해. 이전 영상에서 한번 말하긴 했었는데 지난 주말까지 부채 한도 협상이 타결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 TGA가 작아지고 지급준비금과 영래포가 증가하고 있었잖아. 하지만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을 막는 6개월짜리 임시 예산안이 현지 시각으로 15일 날 발효됐어. 자, 그러면 이제부터 재무부는 어떻게 행동할까? 뭐 그동안 예산안이 통과가 되지 않아서 할 수 없었던 그런 재무부의 현금 수준을 좀 빠르게 끌어올리겠죠? 맞아, 바로 그거야. 재무부 현금 계정을 TGA라고 하는데 이를 8,500억 달러 수준까지 부지런히 늘리게 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반대쪽에 있는 지준과 영래포가 축소될 수밖에 없어. 지난 2023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는 뭐 영래포 잔액이 워낙 컸기 때문에 버퍼 역할을 해주었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그래서 QT의 조기 종료나 잠시 중단이 필요한 거야. 근데 그러면 만약에 이 양적 긴축이 중단이 된다면, 그러니까 채권 매각과 동시에 시중 유동성을 흡수하는 양적 긴축이 중단이 되면 장기채 수급이 조금 완화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장기채 금리가 조금 더 내려갈 수가 있을 거고, 또 장기 금리에 역행해왔던 증시는 좀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뭐 그런 시나리오를 예상을 해도 될까요? 아유, 우리 이수 전문가 다 됐어.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아닌 것 같아. 연준은 지금 보유국채 듀레이션을 줄이려고 하고 있잖아. 이유는 부채 듀레이션과 일치시킴으로써 이 손익의 변동성을 줄이고자 하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장기채를 좀 더 매도하고 좀 줄이고 단기채를 더 매수하는 방법으로 말이지. 아마도 QT가 중단된다고 하더라도 장기채 금리가 확고하게 하락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좀 정리를 해보면 이번 FOMC 회의에서도 양적 긴축의 종료나 혹은 일시 중단에 대한 그런 얘기가 나올 가능성은 높아 보이는데, 그럼에도 장기 금리의 움직임은 뭐 크게 하락할 것 같지는 않다, 뭐 그런 말씀이네요. 그렇지. 마지막으로 19일에는 BOJ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BOJ를 전후로 엔화 강세에 대한 엔캐리 포지션 되돌림에 대한 우려가 좀 커지고 있죠. 최근 BOJ가 매파적 기조로 좀 전환을 했고, 이에 따른 금리 추가 인상 우려로 인해서 달러 엔 환율은 150엔 지지선을 깨고 147엔대까지 하락을 했었으니까요. 뭐 그렇기는 한데 하지만 지난해 7월에 BOJ의 피벗을 예상하지 못했던 투기적 포지션의 숏 커버링이 대량의 엔캐리 청산을 유발한 반면에 현재는 역사적 수준의 비상업적 롱 포지션으로 엔화 강세가 이미 선 반영되었기 때문에 불안 심리가 다소 있더라도 작년 7월과 같은 그런 급격한 엔캐리 청산과 더불어서 시장이 폭락하는 현상은 일어나기 어렵다고 보고 있어. 오늘도 좀 계속해서 트럼프 얘기가 끊이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뭐 이러나 저러나 트럼프의 시대는 저 같은 일반 투자자들은 뭐 당연하고 아버지 같은 전문가분들에게도 좀 고난의 시간인 것 힘들어. 같아요. 이 예측보다는 대응의 영역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도무지 조금 더 예측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트럼프의 등장 이후로 좀 계속해서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좀 아무것도 삐끗하지 않고 감세도 통과되고 관세 전쟁도 좀 멈춰서 증시가 벌떡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좀 다시 찾아오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한 시간 되셨길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이야기 나누고 싶으시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람까지 하시죠. 그럼 안녕.